저는 이 박람회를 처음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그 성인 남자는 4명 중에 1명이 이제 암으로 사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이제 5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이제 유방암이란 것은 여성에 주로 걸리죠. 근데 이제 남자도 걸립니다. 남자도 유방암이 이제 드물지만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그 일반적인 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암이랑 또 제가 오늘 오전 내내 싸워다온 암이랑 사실은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거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암이고, 그러면 암이 무엇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암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는 어떻게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암 환자분과 가족도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병을 치료하고 또 재발을 막고 일반적인 그런 치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암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것도 오늘이 어제 난 기사지만은 암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암은 대개는 이제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선고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암이란 것은 치료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약 반은 이제 치료가 되더라, 치유가 되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또 그 성과에 의해서 자꾸 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난치병 혹은 불치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우리가 무엇은 일이든지 빨리 초기에 발견되면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는 지금도 아주 좋은 치료법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다치지 않게 하면서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처음 의사를 막 시작할 때와 지금과는 아주 하늘과 땅 같은 그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그 성과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되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가까운 미래는 어떤 것들이 이제 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또 여기 박람회도 그런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겠지만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또 관심 있게 좋아하는 식생활, 또 생활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은 여러분들이 암 하면 여러분들 이제 막연하게는 다 알죠. 암 하면은, 그런 실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도대체 암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세요? 한번 여쭤볼까요? 암이 뭔지. 암이 뭐죠? 예? 무섭다는 거 말고. 그렇죠. 암이란 것은 도대체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막상 질문하면 답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암이라는 단어는 아마 신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매일 아마 거의 듣는 것 중에 하나일 정도로 우리가 가까운 병 중에 또 하나죠.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암이 없는 또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암이 도대체 뭔지 물어보면 사실은 그냥 무섭고 이거 이제 끝이구나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밖에 안 나고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암은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는 겁니다.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자라기만 한다고 다 암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혹 있죠, 혹. 여러분 김일성 생각하면 알죠. 목에 이렇게 있는 그 혹 같은 것이, 그럼 그 암이가, 그건 암이 아니죠. 그럼 걔는 도대체 막 자라는데 왜 암은 암이고 혹은 혹이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들었겠지만 양성, 악성 그러죠. 어떤 분은 양성 그런데 음성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양성, 악성. 어느 정도 자라다가 많은 것을 이제 양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악성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증식을 무제한할 뿐만 아니라 주위를 치면 주위를 뻗쳐나간다는 거죠. 정상 조직을 이렇게 다치해서 뻗쳐나가고 또 더 무서운 거에 하나는 전이 퍼진다는 겁니다. 지가 발생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멀리 폐 혹은 간 이런 데 퍼진다는 거죠.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암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마약을 하고 막 도박을 막 하고 이런 사람을 암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암적인 존재. 그런 아주 비유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머물지 않고 마약을 퍼뜨리죠. 주위에 퍼뜨리고 심지어는 멀리도 이렇게 하고 도박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한 특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지 않을 때는 암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섭다 이런 것이죠. 그럼 암은 왜 생기느냐? 암이 왜 생기느냐? 우리가 단순히 옛날에 결핵이든지 감염이든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원인이 밝혀지고 또 거기에 맞는 항생제 혹은 백신, 예방주사가 개발됨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죠. 바로 암도 그러한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암은 그런 원인이 잘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 어떤 DNA 그러죠. 유전자의 어떤 이상,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흡연이 어떤 암 발생을 도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 공해니 이런 화학 물질들이 나옴으로써는 환경적 화학 물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 자궁경부암에 있는 파필로마 바이러스죠. 그것은 원인을 비교적 잘 알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예방 주사가 발명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궁경부암은 예방 주사가 나올 정도로 원인이 잘 밝혀져 있는 중에 하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어떤 식이 습관, 또 방사능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합쳐서 어떤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은 암을 일으킨다 하고 이렇게 꼬집을 만한 사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암이라는 것은 세포가 이렇게 정상세포가 어떤 변이, 환경, 그런 요인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괴상망측하게 생길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상 기능을 또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브레인에 뇌에 생긴다면은 그 어떤 뇌 기능을 망가뜨려버리고 그리고 이 주위를 침윤하고 뻗쳐서 망가뜨리고 이렇게 멀리 퍼지는 이런 것이 바로 암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약간 구체적으로 유방암의 예를 들면은 유방암이란 것은 이 유방의 어떤 부위에서 생겨서 이렇게 1차적으로는 임파절 우리가 여러분들 임파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디 다쳤을 때 제일 먼저 바르는 것이 임파절이죠. 그런 임파절에 암세포가 일단 거치고 그 외에 이제 이 단계를 벗어나면은 폐나 뼈 혹은 간, 뇌 이런 쪽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암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방암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고발암은 뭐죠? 위암이죠, 위암. 그걸 이제 남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남녀. 근데 유방암은 아까 남자도 일부 걸린다 그랬지만 주로 여자에 걸리는 암이죠. 그래서 여자에 걸리는 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유방암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나? 여성의 암의 1위는 뭐죠? 여자한테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자궁경부암이 아닙니다.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바로 이것이 이제 그래프죠. 이 빨간 것이 이제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인데 실제로 자궁경부암은 90년대 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최고 넘버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 검진을 해서 여러분들 보건소나 혹은 산부인과에서 팹스미어라고 많이 하죠. 세포질을 보는 그런 것들 많이 해서 지금은 상당히 전 단계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전 단계에서 발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대신 유방암은 꾸준히 증가해가지고 2002년도에 16.8%로 그 자궁경부암, 위암을 제치고 1위가 된 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유방암이라는 것은 서구암, 과거에는 서양 사람에만 걸리는 암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식단이니 여러 가지 문화니 서구화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2세를 보면은 키도 크고 먹는 것도 거의 뭐 서양 사람이랑 별로 다르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뉴욕이나 뭐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아주 과거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꼈는데 건물이나 차나 먹는 거나 뭐 사실 말만 약간 다르지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거죠. 바로 그런 영향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서양처럼 유방암이 1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 현재 유방암은 이게 이제 집계가 어떤 법에 의해서 개인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계산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지만은 현재는 약 1년에 10,000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나라에도 유방암이라는 것은 서양처럼 매우 심각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의 유방암의 특징은 뭐냐?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은 젊은 연령에, 비교적 젊은 연령에 많이 생긴다 이거죠. 우리 예를 들면은 제일 피크가 40대, 그리고 평균이 한 47점 몇 대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30대도 이렇게 많죠. 30대나 50대나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20대도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아주 독특하죠. 근데 이런 사실은 또 상당히 심각한 의미를 지니죠. 뭐냐면은 여성에서 상당히 젊고 여성의 어떤 제일 피크라고 볼 수 있는 30대, 40대 이런 때 유방암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서 1위다. 이제 남녀 공인은 위암이죠. 다 합하면 우리 이제 1위다. 그리고 매년 증가한다.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많은. 그리고 40대부터 해서 50대 초에 걸쳐서 발생을 많이 하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많은 숫자가 생기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유방암은 어떤 이제 상황이냐? 여러분들 제일 암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치료 효과 혹은 좋은 것이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 여러분들 갑상선암 같은 것은 우리 의사들은 암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내버려둬도 되는 정도의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80% 정도가 완치가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적절한 시기에 발견돼야 되겠죠. 좋은 암이고, 또 실제로 이제 유방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은 현재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암을 진단받는 것은 선고라고 생각했죠. 사망이다. 나 이제 죽는구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사망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의 만성병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혹은 의료진들이 암 환자들을 만성병화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경우는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살게 만들어 놓든지 그런 것을 이제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형태로 암이 어떤 재발하더라도 또 치료하고 치료를 해서 또 재발하면 해서 가지고 있고 완전히 병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냥 그 상태로 유지만 해도 어떤 우리가 하나의 치료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현재 암에 대한 우리가 이제 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성인병 그 중에서 당뇨, 고혈압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뇨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병 중에 하나죠. 온몸의 장기와 뭐를 다 망가뜨리는 심각한 병 중에 하나인데 이 당뇨란 것도 잘 조절만 하면은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해 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만성병의 이제 치료 방법이죠. 혈압도 마찬가지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뿐만 아니라 암도 어떤
그 여러 가지 치료, 즉 수술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또 특이하게도 이제 항호르몬제라고 해서 호르몬제 치료에 반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병합, 힘을 합해서 치료를 해서 꾸준히 어떤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는 그 여러분들 얼핏 들었겠지만 맞춤형 치료라고 합니다. 맞춤형. 여러분들 이제 양복을 그 기성복 사면은 대충 키 뭐 이런 것만 제거하지만은 이제 양복점 가면은 제대로 뭐 자기 뭐 어깨 둘레 뭐 이런 거 맞추죠. 그렇듯이 약이나 치료를 이제 맞추자. 왜냐하면 사람이 개개인으로 다르니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이란 것도 어떤 그 치료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전문적인 얘기지만은 아주 이전에 그 물론 이렇게 도달하기까지도 상당한 그 몇 세기가 걸렸지만은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암이 걸렸다면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항호르몬제, 유방암이란 세포가 그 여성의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호르몬 차단제를 개발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머리가 빠지고 한다는 그 항암제가 또 개발되고, 이 동그라미 순서대로 파워가 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욱 개발된 항암제가 개발되고, 또 좀 더 그 특이한 암세포의 특이한 항암제가 개발되고, 지금에서는 어떤 그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알아서 그놈만 파괴하는, 정상세포를 살려주고 그놈만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약들이 지금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그 미래에는 많은 그 장비와 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암을 상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의 어떤 발생은, 그러니까 사실은 왜 유방암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생기냐 그러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주로 여성에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에도 생기죠. 남자 생기는데 그것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아마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유방암을 발생시키는데 많은 관련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성 중에서는 젊은 여성에도 우리 많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오면 갈수록 고위험군 이제 더 관심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유방암은 그 환자의 가족력, 즉 자기의 여자 형제든지 엄마든지 혹은 이런 여자 쪽에 많은 그 가족력이 관계가 되고, 또 심지어는 아주 작은 퍼센트지만 한 5%에서는 유전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걸렸으면 딸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 유전이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됐고, 실제로는 이제 에스트로겐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 초경이 빠른데,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 여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초경이 아마 고등학교 막 이렇게까지 늘어졌을 텐데, 요새 그 젊은 학생들은 되게 초등학생이면은 다 메스 시작하죠. 그리고 폐경도 자꾸 길어지죠. 뭐 영양 상태나 이런 게 관계됐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여성 호르몬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더욱더 유방암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14세 이전일지 50세 이후에 어떤 이런 것들이 고인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출산을 안 한 여성들, 실제로 굉장히 올드미스고 출산을 안 한 사람들은 그 유방암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역시 그 이제 에스트로겐 강화되고, 또 분만을 하더라도 굉장히 늦게 첫 출산이 늦는 경우, 그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하고 수유를 먹게 되면은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뚝 떨어지고 이제 다른 호르몬, 젖을 먹이는 호르몬이지 이런 게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 에스트로겐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농도가 떨어짐으로써 보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만은 특히
폐경 후의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젊은 여성의 비만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때는 왜냐하면 그 여성의 지방 조직에서 그 에스트로겐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에스트로겐이 많이 폭로되고 그것을 노출되는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유방암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상은 어떤 거죠? 증상은 대개는 그 통증이 없는 종괴 이렇게 뭐가 만져진다는 것이죠. 근데 만져진다는 것도 사실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뭐가 만져진다든지 62.4%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프던 뭐든지 만져지는 것이 한 70% 그러니까 뭐가 만져질 때는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유방의 암을 찾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뭐가 만져지는 것이니까 때문에 이제 만져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건소나 혹은 병원에 가면은 뭐 1년에 혹은 2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으라, 초음파를 하라 이렇게 해야 되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아주 초기의 유방암을 찾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그 홍보가 되고 알려짐으로 해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이제 발견되죠. 이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40%씩 되죠. 바로 그런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여러분들 한번 잠깐 소개해 올리면은 실제로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만지면은 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서서히 이렇게 막 자라게 되면은 이렇게 막 형편을 시켜주죠. 여러분들 이제 비교하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준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 통증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제일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가끔 듣는 얘기는 왜 이렇게 오래 놔뒀어 그러면 아프지가 않아서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암은 뭐 아프다면서요. 그게 바로 제일 잘못된 것이죠. 아프지 않습니다. 암은 아프지 않아요. 대부분 통증을 동반하지.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고 이렇게 키워놓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 인상이 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피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피가 나온다고 다 암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그 종양에서 그 젖을 옮기는 관이랑 연결되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피부가 변하고 이제 이건 상당히 심한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젖꼭지의 변화, 젖꼭지가 함몰된다든지 주위에 이제 어떤 그 궤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방암의 증상이 되고 또 이것은 이제 귤 껍질처럼 됐죠. 우리가 벌에 쏘인다든지 하면 이렇게 붓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이한 형태의 이제 자세히 보이지 모르지만 이렇게 빨갛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젊은 여성들이 그 수유 중에 젖을 먹이는 중에 이렇게 빨갛게 붓고 아프고 보면 이제 의사도 이제 아주 전문 의사가 아니면 잘 모르죠. 이거는 유선염이다, 염증이다, 보름이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 아주 일부에 암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심각한 거죠. 유두가 이렇게 함몰되고 주위에 이렇게 암 조직이 막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방암입니다. 자, 저런 것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진단하는 그 방법들은 여러분 이제 유방 촬영술이라고 알죠. 이렇게 눌러서 찍는 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 찍어보신 분 한 분. 대부분 찍어보셨죠. 근데 저거 찍어보시면 다 기억이 무지 아프죠. 이렇게 눌러서 누르기 때문에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의사나 그걸 찍는 사람은 이렇게 가슴을 피면 필수록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꾸 땡기죠. 또 가슴이 없는 사람은 더 땡기가 더 아프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엑스레이를 투과를 시켜서 이 엑스레이 판에 펼쳐야지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프니까 그러지 말고 초음파만 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개 보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사진에 보겠지만 석회화 같은 것은 초음파로는 찾기가 쉽지 않고 대신 촬영술을 해야만 또 자세히 나오고 그러나 초음파는 치밀한 유방 여러분들 이제 동양 사람의 가슴은 굉장히 치밀하죠. 예를 들면 치밀하다 육질이 단단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 고기랑 우리나라 소고랑 고기가 좀 질이 다르죠. 미국 고기들은 푸석푸석한데 우리는 좀 쫀득쫀득하다 그러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초음파가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뭐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조직 검사도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는 이제 그 바늘로 해서 점검하는 거 있죠. 바늘도 이렇게 많이 발달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조직을 뜯어내는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수술이나 이제 기타 치료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켜보든지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